어디까지 나의 개인정보일까요? 요즘 SNS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는데 나는 SNS를 잘 사용하고 있었는지 한번 볼까? 저의 이름은 정준하예요. 이 시대의 워킹맘. 직장에서는 멋지게 일을 하고 가정에서는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랍니다. 주말마다 맛있는 카페에 가서 음식 인증샷 찍기, 멋있는 곳에 가서 셀카 찍기, 워킹맘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 공유하기 등 취미는 별스타기라고요. 예전에 올렸던 사진에 알게 모르게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되어 있었네. 무심코 찍어서 올린 사진이었는데 이러다가는 내 사생활 침해까지 발생할 수 있겠어.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SNS를 즐겨야겠어. 개인정보란 무엇일까요?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며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 형태의 제한이 없는 다양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 가족관계와 같은 인적 사항, 키, 몸무게, 진료 기록 등과 같은 신체적 정보, 검색, 구매 기록, 종교, 가치관과 같은 정신적 정보, 학력, 전과 기록, 재판 기록 등과 같은 사회적 정보, 소득, 계좌번호, 금융 내역과 같은 재산적 정보, 기타 각종 아이디 및 비밀번호, 위치 정보 등이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개인정보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거나 악용하여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계좌정보나 가족정보 등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다른 정보인 이름, 주소 등과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와 같이 고유 식별정보도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고유 식별정보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를 말하며 회사에서 부여한 사원번호나 학교에서 부여한 학번은 고유 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다수의 정보를 결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난 정보를 생성된 개인정보라고 하며 IP 주소, 쿠키, 홈페이지 방문 기록, 쇼핑몰 구매 내역 등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신문에서 주식 분야 열람 정보와 이용자의 정보가 결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식 분야 관심 이용자라는 새로운 정보가 생겨나고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구매 내역과 이용자의 정보가 결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수 고객이라는 새로운 정보가 생성될 수 있는데요. 이는 모두 생성된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개인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생활, 산업, 행정 등 사회 전 영역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주었는데요. 이러한 편리한 서비스 속에 어떤 개인정보가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스마트폰 위치 정보는 콜택시 앱, 내비게이션 앱 등의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고 배달음식 주문 내역은 선호식품 세일 정보 안내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시청 기록은 개인 맞춤형 추천 방송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으며
구직 및 아르바이트 신청 내역은 개인 맞춤형 기업 안내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남에 따라 개인정보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으며 기업이 보유하는 국민의 개인정보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 스스로도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마무리 전 잠깐!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이신가요? 만 14세 아동의 경우 회원 가입이나 이벤트 응모 등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 시에는 부모님, 조부모 등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에서 부모님 등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광주 북구청 온라인 정보화 교육 디지털 포토 앨범 만들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앨범 소스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갤러리 사진을 PC로 전송하시는 방법을 익혀보실 건데요. 이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USB 케이블을 사용해서 스마트폰 사진을 PC로 전송하고요. 두 번째는 네이버 메일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USB 케이블은 잘 활용하시면 대량의 사진을 아주 적은 시간 안에 쉽게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포토 앨범용 뿐만 아니고요. 데이터 백업용으로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실습 전에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정보가 있어서 이거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USB 케이블 활용하기에 준비물이 필요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USB 케이블이 필요하신데요. 이때 따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 휴대폰을 처음에 구매하셨을 때 모두 충전기를 받으시잖아요. 그럼 그 충전기에서 앞쪽 머리 헤드 부분만 제거해 주시면 한쪽이 컴퓨터에서 연결할 수 있는 USB 케이블이 나타납니다. 반대쪽은 충전용이기 때문에 늘 스마트폰에 연결하셨죠? 그 반대쪽 활용법은 똑같습니다. 한쪽은 스마트폰 충전잭에 연결하시고 그 다음 충전기에서 헤드 부분만 제거하신 USB 케이블은 컴퓨터 본체에 연결해 주세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내 스마트폰을 연결 후에 반드시 열어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연결까지만 하시고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을 찾아 들어가셔도 사진을 찾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 접근 허용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연결 후 반드시 스마트폰을 한번 열어주시고 그 다음 허용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 준비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마치신 선생님들은 직접 컴퓨터에서 실습 들어가겠습니다. 모두 컴퓨터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USB 케이블로 사진 옮기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USB를 각각 본체와 스마트폰에 연결하셨죠.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허용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셔야지만이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마트폰 안에 있는 사진을 내 PC 아이콘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 바탕화면 또는 내가 준비한 폴더로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 PC로 들어갈게요. 내 PC 아이콘을 찾으셔서 2번 더블 클릭하세요. 2번 더블 클릭하셨을 때 현재 장치 및 드라이브 영역에 나의 스마트폰 기종이 확인되실 겁니다. 이때 해당 기종을 2번 더블 클릭해 주세요. 더블 클릭하셨을 때 폰이라고 해서 스마트폰 안에 있는 저장소 보입니다. 폰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저처럼 폰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스마트폰 내부에 있는 다양한 폴더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진은요, DCIM으로 찾아 들어가셔야 합니다. 앞부분 DCIM이라는 폴더를 찾으셔서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셨을 때 저처럼 여러 개의 갤러리를 앨범 형식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폴더가 많이 있으실 거고요. 기존에 하나의 갤러리로만 사용하셨던 분들은 카메라라는 폴더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카메라라는 폴더를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내가 찍은 사진이 만약 카메라 폴더 안에 없으시다면 앨범을 나누어서 보관하고 있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때에는 다른 앨범 폴더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따닥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때 기존에 찍으신 사진이 많이 있으시다면 모든 사진을 불러오는데 시간이 걸리실 거고요. 적당량의 사진을 찍으셨다면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제 카메라의 폴더 안으로 들어온 상태이고요. 이때 제가 찍은 사진들 원본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보이시는 이 사진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사진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족 앨범 또는 추억 앨범 만들기 위해서 원본 소스들을 나의 PC로 옮기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체 사진을 가지고 오실 수도 있지만 이 사진들 가운데 원하시는 사진들만 골라서 사용해 보시게요. 자, 사진을 고르실 때 연속 선택과 비연속 선택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사진이 왼쪽에 3번째, 오른쪽에 5번째, 중앙에 6번째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배치가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컨트롤을 누르셔야 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각각의 다른 위치에 있는 사진을 클릭 해보세요. 그럼 내가 클릭한 사진들만 블럭 설정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비연속 선택입니다. 이렇게 선택하신 사진 파일은요, 우리가 바탕화면으로 꺼내거나 또는 내가 따로 포토 앨범용 폴더를 만들었다면 그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먼저 쉽게 바탕화면에 이동시켜 볼게요. 자, 현재 보고 있는 이 카메라 폴더는 나의 스마트폰 내부 저장 공간입니다. 그럴 때는 저처럼 상단에 이전 크기로 복원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럼 저처럼
일부 영역은 바탕화면이 보이실 거고 일부 영역은 역시나 나의 스마트폰 카메라 폴더가 보이실 겁니다. 두 개가 동시에 보이는 상태에서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선택하신 사진 폴더를 바깥으로 그대로 클릭하신 채로 드래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방금 전 4개의 사진을 선택했고요. 그 상태 그대로 클릭한 채로 바탕화면으로 드래그 했습니다. 자, 제가 드래그를 하자마자 이렇게 원래 내 스마트폰 갤러리 폴더 안에 원본이 있고요. 복사된 복사 사진 파일이 바탕화면, 즉 나의 PC로 이동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보실 건데요. 이번에는 연속 선택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파일들 가운데 나는 여러 장을 한꺼번에 가지고 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이때에는 클릭으로 일일이 컨트롤 누르신 채로 하실 필요 없이 시프트를 누르신 채로 마지막 사진만 저처럼 클릭을 해주시면 처음 클릭하신 사진과 마지막 클릭하신 사진 사이에 있는 모든 사진들이 다 선택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 장의 사진을 연속적으로 선택하고 싶을 때 Shift 누르시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그냥 클릭하세요. 첫 번째 사진은 그냥 클릭,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Shift를 누르신 채로 클릭하세요. Shift를 누르신 채로 클릭했더니 두 번만 클릭하셨어도 그 사이에 있는 나머지 사진들도 한꺼번에 선택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역시 이 상태로 우리는 드래그 해볼게요. 클릭하신 채로 바탕화면으로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원본은 그대로 나의 갤러리 폴더 안에 있고요. 그 다음 복사본만 나의 PC로 이동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B 케이블로 이동하실 때에는 선택이 중요하십니다. 나머지는 선택 후에 드래그로 쉽게 PC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내가 포토 앨범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한 주제에 맞춘 사진들만 잘 선택하셔서 바탕화면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사진을 다 이동하셨다면 X 닫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카메라 폴더는 닫아주시고 바탕화면에 여러 개의 사진 파일이 있어서 지저분해 보이신다면 포토 앨범용 폴더를 따로 생성해 주세요. 자,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새 폴더라는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새 폴더 클릭. 이름은 포토 앨범이라고 지정할게요. 만약 이름을 잘못 정하신 분들은 바꾸실 수 있어요. 바깥 공간을 클릭하셔서 이름이 잘못 확정되신 분은 다시 한번 폴더 위에서 우클릭하시고 그 다음 하단의 이름 바꾸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다시 블럭 잡히면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앨범
폴더 만드셨다면 바깥 공간 클릭하셔서 이름을 확정해 주시고 이제 사진들을 옮겨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한 장씩 폴더 위에 이동시키실 수도 있지만 역시나 드래그 하셔서 내가 바탕화면에 이동시킨 전체 사진을 한꺼번에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포토 앨범용 폴더로 한 장만 이동해 보세요. 포토 앨범 폴더 위에서 드래그 하시고 손가락을 놓습니다. 그럼 이때 저처럼 방금 모두 선택한 사진들이 들어가게 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USB 케이블로 사진 이동하기 실습 마칠게요. 다음으로는 이메일을 활용해서 갤러리에 한 사진을 내 PC로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메일을 사용하실 건데요. 이때 네이버 메일 또는 다음 메일 특정 앱을 설치하셔도 되고 저처럼 네이버 앱만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네이버 앱이 없으신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를 먼저 터치해서 들어가신 다음 상단 검색창에다가 네이버를 검색하세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검색 결과 네이버에 설치라는 버튼이 오른편에 있을 겁니다. 이때 설치 버튼을 누르시고 약 10초 정도 기다려 주시면 네이버 앱이 설치 완료되면서 버튼이 열기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열기 버튼을 터치해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미 활용하셨던 분들은 곧바로 네이버 아이콘을 터치하셔서 실행시켜주세요. 그리고 저처럼 네이버로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 꼭 계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왼쪽 상단의 메뉴 표시를 터치하시고 그 다음 중앙 부분에 나의 계정 아이디나 또는 내 별명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만약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저처럼 터치하셔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 꼭 로그인을 해 주십시오. 이때 터치하시는 위치는 로그인 하세요 라고 적혀 있는 중앙 부분을 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로그인 하실 수 있으셔야지만이 PC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각각 입력하시고 로그인 하신 상태에서부터 저와 메일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잘 되셨나요? 로그인을 완료하셨다면 나의 이름 또는 별명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일을 활용해서 갤러리 사진을 PC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메일 앱을 터치합니다. 메일 앱을 터치해서 들어오시면 기존에 받은 메일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4개 쓰기 메뉴를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오른쪽 하단에 초록색 더하기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오른쪽 하단 초록색 더하기 버튼을 터치해서 들어오시면 곧바로 이메일을 쓰시는 쓰기 메뉴로 이동됩니다.
이때 받는 사람은 4개 쓰기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 4개 쓰기 버튼을 터치하시고 저처럼 터치하신 다음 제목에는 포토 앨범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포토 앨범 입력 후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제목을 입력하신 분들은 하단 내용 쓰기 영역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커서가 하단에서 움직일 때 오른쪽 상단에 첨부 파일 메뉴를 터치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러 가지 옵션이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파일 첨부를 선택하실 겁니다. 파일 첨부 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파일은요. 파일이라는 메뉴 또는 갤러리라고 뜨시는 분도 있으세요. 갤러리 또는 파일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저처럼 파일로 들어오신 경우 갤러리라는 메뉴로 따로 선택해 주셔야 하고요. 갤러리로 곧바로 이동하신 분들은 바로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갤러리 파일로 다시 한번 들어오겠습니다. 그럼 이때 나의 갤러리가 그대로 보이실 거고요. 자, 사진 영역이실 때는 최근 사진부터 앨범 형태이실 때는 내가 기존 앨범별로 관리하고 있던 사진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사진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터치하셔서 들어가신 다음 사진 왼쪽 상단을 터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500장까지 선택 가능하시기 때문에 천천히 포토 앨범용 사진을 선택해 보시고 혹시나 잘못 넣으셨다면 상단의 빼기 버튼을 터치하셔서 제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완료 버튼을 터치하셔서 눌러주시면 사진이 파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4개 쓰기를 선택하셨죠? 반드시 4개 쓰기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확인하시는 방법은 4개 쓰기 버튼이 취소됐을 때는 받는 사람이 나오고요. 4개 쓰기가 제대로 들어갔다면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눈으로 확인하셨으면 오른쪽에 종이 비행기 보내기 버튼을 터치하세요. 그럼 이렇게 메일이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안내문이 나오고요. 실제로 우리가 저장한 사진을 컴퓨터에서 매일 확인하셔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스마트폰에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PC 화면으로 이동할게요. 우리는 스마트폰 앱으로 보낸 메일을 PC에서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현재 접속하신 상태이셔야 합니다. 컴퓨터에서 네이버 페이지를 열어주시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셔서 로그인 해주세요. 자, 저처럼 로그인을 하셨을 때 방금 전 앱에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나의 아이디나 또는 내 이름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메일을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메일 메뉴를 클릭, 그리고 저처럼 메일에 들어오신 다음 반드시 내게 쓴 메일함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내게 쓴 메일함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포토 앨범이라는 메일이 도착해 와 있을 겁니다. 클릭하셔서 들어가시게 되면 두 가지 형식의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어떤 사진인지 미리 보기가 가능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내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도록 원본 파일이 위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미리 보기로 해당 파일들의 이름을 확인하신 다음에 일부분만 저장하실 수도 있고 또는 전체를 한꺼번에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일부분만 저장하고 싶다면 저는 예를 들어 01번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첨부 파일 이름을 확인하시고 제가 원하는 01번이 두 번째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럼 한 장만 다운로드 하고 싶을 때에는 해당 파일의 앞부분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셨을 때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저처럼 어디에 저장할 건지 물어보는 창이 나타나고 이때 포토 앨범용 사진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 앨범용 더블 클릭, 그리고 저장하겠습니다. 이때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내가 저장한 파일을 왼쪽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장의 사진만 현재 저장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모든 사진을 한꺼번에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두 장의 사진을 예시로 들어서 각각 저장해도 상관없지만 예를 들어 300장, 400장 대량의 사진을 한꺼번에 저장하신다면 모두 저장이 훨씬 편리하시겠죠? 모두 저장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PC의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때 저장 위치는 방금 지정하신 곳에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름을 확인하시고 저는 포토 앨범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 파일 형식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여러 장의 사진을 한꺼번에 저장하는 이 모든 사진 저장은 압축 파일로 파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꼭 압축을 해제해 주셔야지 모두 저장한 사진을 한 장 한 장 일일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하고요. 그 다음 압축 파일을 해제하러 가겠습니다. 바탕화면으로 오셔서 포토 앨범용이라는 폴더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 다음 압축 파일 있습니다. 압축 파일은 저처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알집이나 반디집처럼 압축 해제용 파일로 연결됩니다. 그럼 이때 풀기라는 버튼을 찾으셔서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시게 되면 어느 위치에 앨범들을 풀어 놓을지 물어보는데요. 기존의 위치에 하실 거라면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완료된 창들은 닫기 누르겠습니다. 이때 각각 한 장씩 받으신 사진들은 그대로 포토 앨범이라는 폴더 자체에 들어가지만 저처럼 압축 해제한 사진 같은 경우는 압축 해제한 폴더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럼 이 해당 폴더 안으로 더블 클릭하셔서 들어오셔야지만이 여러 장에 모두 저장한 사진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PC로 이동하실 때 케이블을 사용하셔도 되고 이메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가장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되 꼭 여러 장의 사진을 이동시켜 보세요. 한두 장만 가지고는 포토 앨범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 말씀드리고 제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가족 사진, 여행 사진 또는 음식 사진 등 다양한 주제의 사진들을 복습 겸 이동시켜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 수업은 그럼 여기에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